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37번 순서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3입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첫 번째 핵심은 뭐였냐면 제너럴 라운이었죠. 제너럴 라운. 제가 이 제너럴 라운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2026학년도 예를 들면 2026학년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2026학년도 9월 자 34번 빈칸 이제 아마 빈칸 문제였을 거예요. 8강인가 아마 될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제가 정말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너럴 라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했느냐. 자, 우리가 전형적으로 자, A와 B가 있는데 A라는 것이 X1, X2, X3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B도 Y1, Y2, Y3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합니다. 저를 이거를 이제 P면 Q이다. 이렇게 구조로 보고 이 지문에서는 이 A가 예를 들어서 뭐 modern 현대적인 거죠. 여기는 ancient 고대에 관한 고대의 수학적 글 수학글 자 수학글에 관한 글입니다. 이것만 파악하면 이제 여기만 채우면 끝이죠. 뭐. 자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 경우로 실은 더 있는데 그건 좀 더 뒤에서 이제 세 번째 단어는 개념이죠.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더 심, 림 이론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결속장치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데니 너는 이거 어떻게 풀었니?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뭐예요? 그렇죠. sim이죠. sim 요 유죠. 유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뭐가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자,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자, to understand it. 요 it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거죠. 요거 수학적 글. 수학글. 이해되셨나요? 수학글을 이해 못하는, 여기 뒤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속장치죠. 생략이 아주 중요한 결속장치입니다. 이건 조금 더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너가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이해 못하는 요거 not 넣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최초의 사람이 너만 아니다. 그쵸? 또 이런 전문가들도 이런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모른다. 그래서 의지한다. 자, 그 다음 너무너무 지금 이게 자 보세요. 요 이해한다 이제. 자 여기서 뭐예요? problem. 여기 별표죠. problem. 이 problem 뭐 이거 생각해. 이 problem이 뭐예요, 여러분? problem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하는 거. 수학적인 글을 이해 못하는 거. 그렇죠? 예, 그 문제. 수학적인 글을 이해 못하는 거. 수학적인 글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동료들과 함께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것이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너럴 라운이 뭐예요?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이 프로블럼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물어봤네요. 그러나 자, 요거는 인식하다. 여기서는 식별하다. 요게 좀 이 식별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게 또 뭐야? 생략됐잖아요. 뭐가 생략됐죠? math 그렇죠. mathical이 생략됐죠. 이 수학적 글인지를 너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냐? 처음에 딱 보고 이런 뜻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죠. 뭐가 나오나요? 여기는 현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 여기 보시면 과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먼 과거로부터. 그렇죠? 먼 과거로부터. 자, 그러면 과거가 나왔고 여기는 현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had been. 이게 과거잖아요. 과거.
이거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going on 어휘적 결속 장치 보세요. going on 연결되고 시제도 오래전 자 대시나 이런 것이 발명 과거에 발명되기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 이거 과거잖아요. 여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과거.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과거. 그럼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여기가 현대잖아요. 현대. 그러니까 질문을 현재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해서 현재다. 과거, 과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고 BAC.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어렵게 봤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General Noun. General Noun이 뭐였다? 요 프로블럼이 어떤 프로블럼인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프로블럼 그럼 위에가 프로블럼 얘기잖아. 어떤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B가 여기에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고 말씀드렸지만 현대와 자 ancient 고대와 modern 현대의 mathematical writing이죠. 근데 여기 이 구조에서는 과거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현재가 먼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이게 먼저 나왔다 칩시다. 이게 먼저 그러면 과거 나오죠. 그럼 여기서 과거 받았는데 현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일부러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쭉 있어 왔던 수학적인 글,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수학적인 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했고, 이건 전형적인, 자, A, 이렇게 B였고, X1, X2, Y1, Y2.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P면 Q이다의 구조죠. 전형적인 글이죠. 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근데 이것도 배우기 더 전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개념을 더 공부를 할게요. 자, 후원해주신 케빈9066님, 하나JS1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단어 개념. 자, 이 언어학의 가장 기본이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단어들이 존재하죠. 이 단어 각각을 이해하는 것, 요거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 요것을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어는 곧 개념인데, 이런 수많은 단어와 개념이 요렇게 만나요. 종합이 된다라고 합니다. synthesis가 돼요. 또 단어와 단어가 뭔가 만나겠죠. 단어와 단어가 만나죠. 근데 이 문장이 하나 탄생한 거예요. 드디어.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종합이 돼요. 그래서 문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판단이 생기는 거고 벌써 사고력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장 때문에. 그래서 문장을 이해한다. 그거는 곧 판단력과 사고력. 즉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쓰임이라고 그러고 요 부분을 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또 만나서 이렇게 결속이 일어나요. 이렇게 결속이 일어나면 이제 생각이 확장될 거 아니에요. 문장은 생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확장되고 또 그 확장된 것이 원리와 지식이 되겠죠. 또 이런 덩어리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덩어리가 만나고 또 덩어리가 만나면 이 문장들이 더 기존 지식이 되고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문명의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라는 이 하나는 바로 뭐다? 그렇죠.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선명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문 내에서 그리고 소속 집합 연결이 돼야 된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림심 이론은 요 할리데이가 요 책에서 이제 주장했던 이건 이제 기능주의적 이제 관점에서 이제 이 글을 쓰신 건데요. 이제 이건 뭐냐? 자, linguistic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코헤이전 결속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이 P라는 것을 쓰임이라고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러니까 대상이죠. 대상. P는 대상,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즉,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문장의 출발점이에요. 문장의 출발점. 청자가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old라고 하기도 하고 기분이라고 하기 주어진 정보. topic, 오브젝트가 되죠. 그리고 rim이라는 건 뭐냐? 커멘트를 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theme에 대해서 커멘트.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되죠. 새로운 정보인데 문장에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 화자가 이거를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문장의 핵심으로 P명 Q이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P, 이 부분을 Q. 그래서 제가 Q1, Q2, Q3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 이쪽은 대상이고. 그런데 이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결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속, 이렇게 결속, 이렇게 결속, 이렇게 결속도 됩니다만, 이렇게 결속되는 경우, 이렇게 결속되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결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constant lim, constant sim이죠. constant sim, 이 constant lim 이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 요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할리데이가 주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속장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P1, Q1, 자, P3 뭐 이렇게 있다. Q2, Q3, Q4가 있으면 이 결속장치가 이렇게 결속될 때 문법적 결속장치, 어휘적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속되고 이렇게 결속된다고 했죠. 이렇게 결속된다고 해서 문장이 그래야 뭘 한다? 코헤이전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코히어런스가 생기는 거죠. 자, 지시라는 것은 뭐냐? 요 it, 특히 this, 뭐 these 이런 거, such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대용, 뭐 do라든지 so 여기 가장 많이 쓰죠. 이 생략, 오늘 이제 생략을 조금 더 배워볼게요. 연결사,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요 4번과 요 4번을 설명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해요. 자, 뭐냐? 모양이 달라. 근데 내용은 같아. 그죠? 표현하는 그 단어는 다르게 보이고, 문장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실제 내용, 컨텐츠는 똑같은 반복을 쓰는 거예요. 어휘를 반복. 그쵸? 내용이 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모양은 문법이든 구조든 이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다? 그렇죠. 비슷한 말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상위어, 하위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꽃 그러면 상위어인데 하위어는 뭐예요? 뭐 이런 백합, 장미 뭐 이런 거죠. 이건 메로님이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그럼 컴퓨터는 뭐 모니터, 본체, 마우스, 키보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바니어 당연히 중요해요. 이것도 할리데이와 핫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출처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또 설명을 제가 하나하나 또 드릴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몇 가지. 자, 수학글이에요. 수학적으로 쓰여진 걸, 수학적인 글을 이해 못해 너가. 그러니까 너는 어떻다? 여기가 뭐가 생각됐다? not to understand it가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만 그런 건 아니다. 최초는 아니다. 누구도 있다? 그렇죠. 여기도 있다. 요 전문가도 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not understand 물론 생략돼서 not understand 있지만 여기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료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료가 필요하다. 다음에 general noun, problem 나왔죠. 그럼 앞에 problem이 나와야죠. 어떤 problem?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자, 그 다음 또 이제 이것도 이해하다, understand로 이제 많이 쓰이지만 이제 저는 조금 이걸 구별합니다. 완전히 반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점으로. 자, recognize라는 것은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이렇게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 표지판을 이게 표지판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거. identify 식별하는 거죠. 식별하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 understand. 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딱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식별하는 거죠. identify. 이게 recognize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컨셉이나 아이디어 같은 걸 이해하는 것은 understand이죠. meaning, 의미를 이해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식별하다가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생략됐죠. 몇몇 수학 글을 식별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이냐? 이 수학적인 글이 수학적이냐를 식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게
먼 과거가 ancient죠. 여기 개념에서는 ancient죠. 자, 여기는 modern이잖아요. 이거 서로 반대죠. 반대. 됐나요? 이것도 뭐예요? had been. 자, had been이라는 것은, 자, 여기가 이제 현재고, 여기가 과거잖아요. 그럼 이전 과거. 그러니까 더 과거예요.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겁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죠. 뭐예요? 이건 똑같이 썼죠? 시노님이죠. 시노님. 그 다음에 과거에 오랫동안 해서 과거에 ancient. 이게 어때요? 그렇죠. 어휘적 결속장치죠. 자, 보이십니까?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이 more modern, 그 다음에 had been 이거 나오면 항상 멈춰야 돼요. had been 나오고 modern 나오면 시간의 차이를 두겠다라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의 차이를 두겠다. had been 이렇게 나오면 뭐다? 나는 글을 쓸 때 시간의 차이가 있어.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는 풀었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요거는 끝나고 요걸 조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개념. 여기서 시간 개념이 modern의 표기, 수학적 표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또 생략이 된 거죠. mathematical 이런 표기 혹은 표기법, 현대적인 표기법. 16세기, 17세기 이후에 이제 수학적인 표기법, 수학적 표기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수학이 존재했나요? 안 했나요? 존재했죠. 그러나 수학적인 표기법이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기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기호잖아요. 현대적인 기호를 서로 만들어냈는데 그 이전에는 기호가 없었어요. 기호가 없으면 수학이 아닌가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죠. 자, 기호가 있어요. 수학이죠. 그리고 기호도 있고 여기는 내용도 있죠. 컨텐츠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용 있잖아요. 자, 근데 기호가 없어. 옛날 고대는 기호가 없어. 그럼 수학이 아닌가요? 수학이죠. 왜 그러죠? 컨텐츠가 있으니까. 자, 제너럴 나온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빈칸 문제든 순서 문제든 뭐 주제 문제든 정말 다 중요합니다. 자, 꼭 요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꼭 들어보셔요. 자, 이제 배경 지식 한번 볼까요? 자, 현대적인 수학은 이렇게 뭐 fx 뭐 이렇게 ab 뭐 이렇게 이거 뭐예요? 수식, 기호, 라틴 문자, 복잡한 구조 뭐 이게 뭐죠? 시그마라고죠. 시그마. 자, 고대의 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학적인 글인가요? 알 수 없죠. 이것도 모르죠. 이것도. 그러나 이거는 수학적 글이에요. 왜 수학적 글인가요, 여러분? 기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러나 뭐가 있다? 그죠?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컨텐츠. 즉, thought. 생각.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 그렇죠. logical. 논리적인 생각이 있죠. 또 논리적인 구조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와 뭐의 차이다? 현대, modern과 ancient의 차이인데 이게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저 오답률이 3이라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봅시다. 어떤 순간에 아마 여러분이 현재까지 몇몇 수학적인 글을 봐요. 그런데 그거를 수학적인 글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수학적인 글이죠. 자, 여러분은 처음이 아니에요. 뭐 하는데? 이해 못하는, not understand, 생략됐습니다. not understand. 오늘 생략을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수학적인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 이제 요 문제가 어려웠죠, 여러분. 물론 관용어구지만, 이게 이제 이제 stay 이렇게 쓰였어요. assured. 안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안심해라. 심지어 전문적인 이 수학자들도 때때로는 의지해야만 해요. 어떤 토론을 누구와? 동료들과 뭐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뭔 문제예요? 수학적 글이죠. 수학적 글. 수학적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들이 뭐예요? 전문적인 수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렇죠? 문제. 여기서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요 문제. 그리고 U. 요것도 U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문제. 됐나요? 그리고 수학적 문제를 여기서 이해 못했죠? 이해 못했죠? 그렇죠? 여기를 이해했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이해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수학적 개념 표현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좀 내리고 갈게요. 자, 그러나 너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냐? 그 수학적인 글이 수학적이다는 것을 몇몇 써진 글, 몇 가지 이 아까 그 고대 걸 봤잖아요. 혹은 현대 걸 봤잖아요. 그 글이 수학적이라는 것을 너 어떻게 처음 딱 보고 알아?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복잡한 뭐예요? 수학적이 또 생략된 거죠. mathematically 생략된 거죠. 수학적인 기호죠. 사인이죠. 사인. 수학적인 기호. 이게 어려워서요. 이게 이제 어려운데요. 노테이션스를 이제 알기가 어려웠죠. 수학이나 과학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기호. 노테이션. 음표 단어의 기호죠. 수학적 기호라는 것은 자, 스프링은 우리가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이렇게 생긴 스프링. 이게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탁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직관적인 현상이죠. 이 직관성을 좀 드러낸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주 복잡한 수학적인 사인, 그 기호들이 뭐냐. 모든 그 어때요? 낯선 대시들이나 이런 꼬부라져서 읽기 어려운 글자, 뭐 선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라고 칩시다. 이런 것들이나 문자들이에요. 이런 문자들이 바로 요 사인이에요. 사인이요. 노테이션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 그거는 분명히 뭐예요? 사인이 기호들. 그러나 그와 같은 많은 그와 같은 뭐예요? 요 기호들이죠. 노테이션이죠. 많은 노테이션, 기호들, 노테이션스 혹은 사인스는 정말로 현대적인 것이다. 16세기에서 17세기 이후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4번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 기호는 현대적인 거다. 그래서 기호의 그렇죠. 현대성에서 얘기하는 거죠. 현대성. 자, 이해됐나요? 여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recognize라는 것은 뭐라고요? 식별하다. 눈에 이제 어떤 표지판 뭐 이런 구조 같은 거를 알아보는 거죠. 교통 표지판 같은 거를 딱 눈에 띄게. 근데 이제 understand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논리적인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의미를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4번은 어때요? 그렇죠. 요 로테이션, 기호예요. 여기 바로 뭐다? 사인이다. 사인, 기호다. 기호. 수학적인 기호, 복잡한 수학적 기호. 그러니까, 이 기호들이 중요해요. 이 노테이션이 아마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수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과거 그때까지 계속 진행된이죠. 뭔가 뭐예요? 액티비티가 있는 거죠. 활동이 있어 왔어요. 오랜 기간 동안 뭐 하기 전에 대시라든지 스킬이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기호, 노테이션이죠. 이러한 기호들이 만들어기 전에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어져 왔어요. 수학이라는 것이. 자, 이해됐나요? 수학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액티비티가 계속 있어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학의 그렇죠.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은 현대 마던 이전에도 수학은 계속해서 쭉 going on 되어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수학적인 행동이 수학을 정의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수학이 아니고 수학행위겠죠. 수학행위. 좀 더 정확히 하면 수학행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과거 그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자, 이제 이해되셨죠? 봅시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이게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아무도 또 설명 안 하겠지만 이 분사구문 부사구예요. 부사구. 간단히 말하자면 자, something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something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something은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간단히 말하면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학적인 무언가는 어때요?
계속해서 ongoing,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activit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ctivity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인 액티비티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논리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푸는 거, 계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죠. 우리 사고, 소우트가 있어야죠. 소우트. 그다음에 어떤 리즈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단순히 표기가 아니라 수학적인 무언가가 계속 going on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뒤에 이게 수식어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뭐를 위해서 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면 이거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stay 말하려고 한다면 if의 해석으로 하면 됩니다. 말하려고 해요. 뭐를?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수학적인 글쓰기죠. writing, 수학적인 글쓰기가 요거죠. something, 무언가. 수학적인 글쓰기가 수학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려면 계속 진행된 수학적인 무언가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계속 진행되어 온 수학적인 것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nd는 약간 우리가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자, 우리가 deal with, 이해하는 거죠. understand, 다루는 거. 이것도 수학적인 글쓰기죠. 수학적인 글을 다뤄요. 뭐로부터 다룹니까? 매우 먼 과거, 고대죠. 매우 먼 과거예요. 첫 번째는 매우 멀어요. 이 뭐가 수학적인 글이, 수학글이. 여기 mathematics가 또, 여기가 또 생략됐죠. 여기가 mathematical. 오늘 이제 생략된 걸 좀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첫 번째가 뭐예요? 매우 멀어요. 두 번째는 어때요? 언어가 쓰였어요. 하나의 언어로 쓰였는데, 두 번째가 그 언어는 어때요?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은 언어로 쓰인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어떤 시대에 쓰였어요. 어떤 시대에 쓰였는데 그 시대는 어떠냐? 심지어 기록 문자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문자 이전의 시대에 쓰였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예요. 아주 먼 과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되지 않은 문화 이렇게 됐어요. 이거 다루려고 한다면 자, 그것이 뭘까요? 그것 writing이죠. writing. 무슨 writing? mathematical writing은 자, 이제 이 문장이 원래는요, 여기가 it이고 여기가 원래는 that입니다. 근데 이 that가 이렇게 간 거예요. 왜요? difficult to, 여기 뭐야? it 가주어 진주 이렇게 맞춰줘야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때때로 뭐를 수학적인 글 어디에서 수학적인 글이에요? writing이 어디에서? 고대죠. ancient에서. 고대의 수학적인 글을 이해하는 것은 때때로는 어렵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수학 글이라는 것은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거, ancient, 아주 먼 과거에서는 기호가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 뭘로 쓰였겠어요? 글로 쓰였겠죠. 그럼 글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논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구조도 있어야 되고, 리즈닝도 있겠죠. 뭔가의 추론 과정.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여기 이제 한번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자, 보겠습니다. 과거하고 뭘 비교했나요? 과거하고 그죠? 현재죠. present. 이게 핵심이었죠. 이 시간의 대조를 못 찾았을 거예요.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요. modern 나오면 잠깐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had been, had pp 이렇게 나오면 멈춰야 된다니까요. 자, 현대적 기호의 반대는 뭐예요? 그죠? 고대죠. ancient, 고대의 수학이 되겠죠. mathematics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자세히 하면 고대 수학의 뭐 글쓰기, writing. 자, 현대의 기호는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것도 고대의 자, 여기도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mathematics가 자, from 어디서 왔어요? 먼 과거,
distant past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해됐나요? 매스매틱스는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여기 먼 과거에서. 자, 분명히 사인이에요. 분명히 사인.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죠. something. 과거에 ancient에 무언가요? mathematic. 우리 배웠잖아요. mathematical. mathematical 한데 그게 어때요? 계속 진행 왔죠. going on 된 거죠. 이건 과거에 going on 된 거. 그 다음에 심벌을 통해서 이해하잖아요. 우리 현대에서는. 그럼 과거는 뭐예요? understanding. 이해요. 뭘 통해서? through context. 그렇죠.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수학을 우리가 식별하잖아요. 여기 식별의 의미 알겠죠? 근데 어때요? 우리 고대에서는 어렵겠죠. difficult. 우리 아까 배웠죠? 아유. 자, diffi. 자, difficult. 뭐하기 어려워요? to recognize. 식별하죠. 식별하기 어려워요. 뭐를? 수학을. mathematics를. 자, 기록 문화죠.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언어죠. 그럼 기록할 수 없느니까 before. 혹시 pre를 쓰면 되죠. record 기록 언어. 문자 언어죠. 문자 언어. 자, 그 다음 친숙한 언어. 친숙한 언어인데 여기는 unfamiliar or 익숙하지 않죠. 그냥 free죠. free linguistic 이전 언어의 writing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형식. 형식 엄청 중요한데 형식. 요거 사인이죠. 사인. 그럼 여기에 뭐예요? 컨텐츠죠. 컨텐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액티비티죠. 행위. 또 뭐예요? 컨텍스트죠. 자, recognize 식별하다고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understand를 이제 반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 이제 저는 그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시간 개념. 특히 had been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eneral noun.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그다음 우리가 단어와 개념의 탄생 첫 번째 이게 중요했고 두 번째 심림 이론 세 번째 뭐 결속 장치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지문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